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행정전공 박사수료 문희원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교수님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한 국가별 디지털 자본의 투자와 학생 학업 성취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이 학교 교육을 변화시키리라는 기대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수년 전 알파고가 등장했을 때부터 AI를 활용하여 맞춤형 수업을 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리라는 기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 교육에서 ICT를 활용하는 정도는 여전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그래프들은 피사 2018 자료와 국가별 ICT 발달 단계 지수인 IDI 2017을 활용해서 그린 것인데요. 맨 좌측에 있는 그래프는 교사가 수업 중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정도와 IDI와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래프는 학생이 학교 과제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정도와 IDI와의 상관관계를, 우측의 그래프는 학생의 디지털 기기 활용 효능감 수준과 IDI와의 상관관계를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세 그래프 모두 공통적으로 ICT가 발달한 국가라도 실제적인 ICT 활용도는 낮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ICT와 학교 교육의 관계는 아직 충분히 탐구되지 않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ICT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지, ICT는 학생 학업 성취도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ICT가 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에 앞서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분원들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기술은 축적되며 발전합니다. 그 축적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우리는 디지털 자본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사실 몇몇 연구들에서 디지털 자본을 의미하는 디지털 캐피탈이나 이와 유사한 테크놀로지컬 캐피탈이라는 용어를 활용한 바 있는데요. 디지털 자본에 대한 이들의 개념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지만 많은 연구에서 유형의 자본과 무형의 자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디지털 자본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형 자본의 예로는 디지털 기기,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것들이 있고, 무형 자본의 예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스킬과 같은 인적 자본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디지털 자본이라는 개념이 순차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인터넷이나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인 개인의 지식과 기술이 축적되며, 그리고 그 개인의 축적된 기술과 능력을 통해서 문화 경제의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디지털 자본을 생각할 때에는 라그나다가 정의한 바와 같이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역량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학 분야의 연구들을 통시적으로 좀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디지털 자본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 흐름은 디지털 자본의 형성 과정과 굉장히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 70년대에는 컴퓨터를 도입한 수업의 효과를 살펴봤다면 8, 90년대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도입의 효과를 살펴보고 2000년대에 오면서 그 학생의 디지털 역량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교사의 ICT 활용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학교 교육에서 디지털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네 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살펴봐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학문 분야별로 디지털 자본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경제학의 경우는 디지털 자본이 조직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주를 이룹니다. 반면 사회학의 경우에는 디지털 캐피탈을 이해할 때 경제 자본, 문화 자본, 사회적 자본의 부분 집합이자 추가적인 자본의 형태로 이해하고 디지털 캐피탈 격차나 불평등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의 디지털 자본을 이해할 때에도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 각각 다른 방향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경제학 관점에 따라서는 디지털 자본이 학교 교육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사회학적 관점에 따라서는 디지털 자본의 격차가 학교 교육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먼저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회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디바이드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자본이 교육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빠질 수 없는 개념이 바로 교육 생산함수입니다. 교육 생산함수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투입 요소를 집합한 것으로서
투입 요소와 성과 간의 관계를 밝히는 모형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 생산 함수가 주로 패밀리 백그라운드나 스쿨 캐릭터리스틱과 같은 요인들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봤다면 이제 살펴봐야 할 모형은 우측의 투입 요소에 디지털 캐피탈을 추가한 모형을 살펴봐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함수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교육 생산함수라는 개념을 이제 세운 것처럼 그러니까 경제학에서의 생산함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교육에서 교육 생산함수라는 개념을 세웠던 것처럼 디지털 자본이 아웃풋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에도 이미 경제학 연구들에서 밝혀진 몇 가지 결과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이미 디지털 자본이 조직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디지털 자본이 조직 생산성을 높이는 여러 메커니즘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substitutability입니다. 생산성이 더 높은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교 교육 맥락에 적용해보면 맞춤형 학습이 전통적인 집단 학습을 대체함으로써 교육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개념은 complementarity인데요. 기술 활용에 대한 인적 자본이 뒷받침될 때야만 생산성 향상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컴퓨터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생산성 향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 맥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테크놀로지가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이나 교사의 디지털 활용 역량이 부족하면 학업 성취도로 이어져서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자본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자본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고한 연구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고한 연구들도 있어서 사실 그 결과가 매우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서 볼 때 몇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리서치 갭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자본의 포괄적인 개념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디지털 자본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디지털 자본은 유형 자본만 혹은 무형 자본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자본의 구성 요소를 4가지로 정의를 했었고요.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 4가지 구성 요소들 중에서 일부에만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4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변수화해서 교육 생산함수에 투입해서 그 관계를 살펴보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선행 연구에서 발견한 한계점은 상호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자본의 영향은 교사나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자본의 구성 요소 간에 상호작용을 투입해서 분석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발견한 리서치 갭은 국가의 ICT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선행 연구들은 일부 국가,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사실 국가별로 ICT 발달 단계가 다르고 이에 따라서 ICT 영향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데이터, 피사와 같은 인터내셔널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국가의 ICT 발달 단계를 고려한 실증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경제학 관점에서 디지털 자본이 교육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살펴봤다면 이제는 사회학 관점에서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는 학생 간 디지털 자본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자본의 개념이 변화했던 것처럼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초점도 좀 바뀌어 왔는데요. 초기에는 디지털 장비에 초점을 맞춰서 그 장비 소유의 격차가 어떻게 있는지를 관심을 가졌다면 최근에는 디지털 역량의 격차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디바이드가 학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여러 이제 연구들의 논리를 정리해 보면 결국 학교에 IC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는 데 격차가 존재해서 이 격차로 인해 학업 성취도에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디지털 디바이드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대부분 개별 국가나 지역에 국한돼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또 실제로 디지털 디바이드 유발 요인이 무엇인지, 디지털 디바이드가 학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탐색 부재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따라서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가 개인, 학교, 국가 수준 중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디지털 디바이드는 정말 학력 격차를 이어주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ICT 강국으로서 디지털 자본을 활용해서 공교육을 혁신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ICT 활용도는 낮고 ICT 도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결론이 결국 교육에 ICT를 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ICT 도입과 학교 교육의 성과를 밝히려는 시도는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의 관점, 사회학의 관점에서 여러 후속 연구들을 재현하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학문 분야의 관점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하지 못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